공원머리 잘 하시고요. 아직은 개강 안 했지? 개강 안 했지? 얘들아? 휴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곧 2주쯤 후면은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될 예정인 거니까 그 전에 꼭 반드시 학습 모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2는 분사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이렇게 요점별로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분사 부분 고치는 방법 공식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분사 구문은 일단 어떤 형태를 간단하게 고치는 게 분사 구문이었지, 얘들아? 무엇을 간단하게 고치는 게 분사 구문이야?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종속절, 부사절의 형태를 조금 더 간단한 모양으로 고쳐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구절에 대해서 특정 부사적 의미만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절에 전혀 문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 종속절의 패턴을 간단하게 충분히 지킬 수 있죠. 그렇죠? 1단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고치는 방법 1단계 종속절을 이끈 접속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 뭐하지? 차례차례 주절, 종속절 비교하면서 고쳐나가면 되겠죠. 종속절의 주어 S1과 주절의 주어 S2를 서로 비교해서 서로 같은 대상이면 어떡하죠? 네, 종속절의 주어 S1을 생략하게. 그럼 반대로 서로 같지 않은 다른 대상이면 어떡하지 얘들아? 그냥 똑같이 다 써주시면 그러면 주어 해결했지 얘들아? 그럼 이제 뭘 비교할까? 세 번째 단계 종속절의 동사 V1과 주절의 동사 V2를 비교할 건데 1차 무엇을 비교한다? 서로 시제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과거, 현재 같은 시간이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얘들아? 시제가 서로 같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를 기본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쵸? 기본 분사 구문으로 씁니다. 근데 분사는 몇 가지가 있다. 분사는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죠. VING 현재 분사와 PP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쓸지도 판단해야 되겠지. 원래 있던 종속절의 동사의 태가 운동이나 진행이면 말씀입니다. VING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운동이거나 진행일 때는 VING 현재 분사 운동. 그럼 안 되겠죠. 동작을 당한 대상이었거나 이미 동작이 끝나고 완료된 상태라면 뭘 써주면 된다. PP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분사구문 만드시면 여기까지가 단순 분사 구문이었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한 게 1번. 엄청나게 다양한 동사들이 있지만 그 원래 있던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피 동작,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등으로 분사 부문을 추각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여기는 약간 모자라지. 분사가 ing만 있는 게 아닌데 사실 여기다 VING나 P를 써가지고 다양하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4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 우리가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봤을 때 1단계가 접속사를 생략한다 그랬는데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굳이 생략하지 않고 접속사 플러스 분사 형태를 그냥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분사구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됐어? 다음에 5번도 이미 이 표 가지고 설명했지. 분사구문의 주어, 즉 원래 있던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면 분사구 앞에 서로 달랐던 주 S1을 그냥 유지해서 쓴다 그랬으니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죠.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다는 건 무슨 뜻이다? 주절과 서로 같은 주어를 쓰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 여기까지가 이미 일단 이 단순 분사구문 고치는 방법 가지고 설명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3-프라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로 C가 같을 때만 보았으니까 그러면 종속절, 주절, 시제를 비교했는데 시제가 서로 같지 않은 다른 경우인 때도 있겠지. 예컨대 종속절은 과거인데 주절은 현재입니다. 종속절은 현재 완료인데 주절이 현재입니다. 이런 건 서로 다른 시간인 편이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들어주는 건가? 기본 분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절의 동사와 붙여지는 준동사 부인 분사구의 시제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다른 시간을 표현할까? 준동사구의 시제가 주절과 서로 다를 때는 모두가 다 완료 형태로 준동사구를 만들어주면 좋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도 준동사 중에 하나였으니까 완료 형태로 분사를 만들어주면 주절과 서시제가 달랐구나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 형태로 분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완료 분사. 완료 분사도 두 가지가 있겠지? 능동인 상황이었을 때와 수동인 상황. 능동일 때 완료 분사는 어떤 모양을 나와 있습니까? 빙이 기본 능동 분사였으면 빙에다 뭘 담으면 되더라? have 플러스 pp의 완료 시제를 결합시켜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having pp 하고 써주면 완료 분사가 능동일 때의 모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수동일 땐 어떤 형태로 나와 있으면 될까? having 수동 빈 pp 형태로 나와 있으면 주절과 서로 다른 완료 분사인 형태인데 플러스 수동까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3번 완료 형태 분사 나와 있죠? 분사가 완료 형태라는 건 무슨 뜻이다? 주절과 다른 시제이면서 주절보다 먼저 생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붙여지게 된다. 그리고 2번 보세요. 분사 구문 맨 앞에 빙이 나와 있고 뒤에 pp나 형용사 형태가 나와 있으면 빙은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pp만 나와 있지만 사실 빙, ing나 빙, pp도 역시 빙이 생략되어질 수 있다. 됐다 여기까지? 다 마지막 6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치사 with를 활용한 분사 구문인데 일단 생긴 모양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대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명사가 주어, 뒤에 이어지는 분사를 동사, 주술 관계를 놓고 보아서 능동 관계 성립하고 있으면 ing, 현재 분사 쓰면 되고 수동 관계 성립했으면 pp,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미대명사 분사의 패턴은 어떻게 서로 하시면 되냐면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라고 하는 동시 동작이나 이어지는 부대 상황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긴 아니고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문제가 조금밖에 없는 거 아니니? 그치? 요새가 수 없어. 친절하게 유출도 그러는데.
했을까? 같이 확인해 볼까?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번 Adolescents have been quick to immerse themselves in technology with most using the internet to communicate. 일단 어떤 분사 구문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우리 명사, 분사, 구문이죠. 그럼 일단 이 1번은 OX 표현할 때 O일까? O가 with 명사, 분사. most가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직접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운동의 주어인 상태인 거니까 using the internet이 있는 상황으로 맞는 분이 즉 전체는 분사 구문이니까 ADM 처리를 일단 해놓고 나서 주어를 분석해 볼게요. 사춘기 소년들은, 사춘기 아이들은 해왔죠. 빨리 해왔죠. 뭐 하는 걸 빨리 왔지? 기술에 몰두하거나 집중하는 것을 빨리 해왔습니다. 어떠한 상태도 대부분의 사춘기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most는 most adolescent였을 텐데 맥락상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most만 써놓은 형태가 immerse oneself in 하면 어디에 몰두하다, 중점하다, 집중하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쓸게요. immerse oneself in 어디에 몰두하다 또는 전념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몰두하다, 전념하다라고 할 때 뭘 쓸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be obsessed with 수동태를 쓰거나 아니면 be preoccupied 글씨를 못 따라보니 다시 써볼게요. be obsessed with 또는 be observed in 또는 be preoccupied in 이렇게 쓰시면 어머 인이에요. 미안해요. 어디에 몰두하다, 전념하다 하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immerse oneself in, be obsessed in, be observed in, be preoccupied in 쓰시면 여기는 이 제기되면서부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분사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너무 조금이가 진짜 이거는. 다음에 이번에는 전치사와 접속사 비교 대조하는 특징이 나와 있네요. 전치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한다. 전치사 뒤는 꼭 반드시 명사가 나와 있어요. 왜? 전치사는 무엇을 가지는 겁니까? 동사처럼 자기의 목적어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사나 동사나 명사절의 형태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에서 전명구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접속사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전치사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접속사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아서 문제를 할 때 주로 스크린에 이 세 가지 의미, 전치사구와 접속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때 자주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유 원인을 설명하는 전치사 표현. 여기 쓰지 because of 말고 또 언어 때문에
풀어주면 말고 뭘 써도 괜찮지? 이유 원인의 전치사 부분 due to 아니면 오로 시작한 어머 때문에 going to 또 뭐가 있었지? 뭐뭐 때문에 on account of 마지막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thanks to 이 정도가 대표적인 이유 원인 전치사 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속사는 뭐가 있을지? 이유 원인 접속사 because, as, 그리고 since 이런 접속사를 든 항상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 절 또는 최소한 분사 구의 형태가 나와 있어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절의 형태 아니면 분사 구의 다음 두 번째 라인이죠. 기간을 설명하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남아 있습니다. during 그리고 why 나와 있죠. 마찬가지겠죠. 전치사니까 명사, 목적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의 형태 또는 분사, 구문의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during 말고 하나가 더 있지. 전치사가 뭐가 있지? 뭐뭐 동안. during과 for를 구분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during은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특정 기간을 설명하는 기간 명사일 때만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돼요. 다음에 who를 썼을 땐 뒤에 뭐가 나온다? 주로 구체적인 숫자가 표현하는 기간이 나와 있으면 이게 너무 좀 모호한데요. 한다면 의문사를 활용해서 대답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인지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 when을 이용해서 대답이 자연스러운 건 during을 써주면 얼마나 올 때만 그래왔니? 라고 의문사 how long 하고 물어봐서 대답이 자연스러운 건 전치사 who를 써서 대답을 해주시면 구분할 수 있게 됐어? 다음 마지막 세 번째죠.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표현과 접속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저지 나왔었는데 첫 번째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표현은 despite와 in spite of가 있죠. 어머에도 굳이 하나를 더 쓰자면 뭘 써도 괜찮냐면 in the face of라고 하는 전치사구를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though, although 라고 또 뭐가 있었지? 양보의 접속사가 even though 아니면 그냥 the 하고 써도 역시 양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접주동, 전명부 하고 배웠었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의 목적어 형태,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는 주의 형태, 아니면 최소한 부사 구문의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예의상 밑에 있는 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People's standard of living differ greatly.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some people are well-off while others are not. 어떤 사람들은 엄청 부유하게 잘 사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hile은 기간의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대비나
대조 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이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대조로 보는 훨씬 더 자연스럽죠. 됐나요? 다음 2번을 봐주세요. 접속 부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을 이끌어주는 종속절 이끄는 단어 중에 하나. 하지만 접속 부사는 얘들아 부사야 그냥 단어를 뭔가를 이끌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끌고 있을 수 없다. 다만 문장 맨 앞에 쓰이면서 그 문장과 전문장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접속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주요 접속 부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besides, 게다가,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however, 하지만, 역적임을 가지는 접속 부사.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 thus, 따라서, 그래서, 뭔가 결과, 관계를 나타내줄 수 있는 접속 부사. moreover, 게다가, furthermore, 게다가, 같은 표현. nevertheless, 무슨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랑 같은 nonetheless. 스펠링은 잘 모르겠어. 똑같이. 일단 느낌으로 써볼게요. 이상한데? 이가 없어야 될 것 같아. 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치? 어떡하지?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난다. 이가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찾아볼 게 있대, 쉬는 시간에. nonetheless. nevertheless랑 같은 접속부사예요. 다음에 instead 대신에 likewise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비슷한 게 as well 같은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다음에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다음에 namely 즉 다시 말해서 안 나와 있네. namely 즉 다시 말해서.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consequently 따라서 그래서 meanwhile은 한편 이런 다양한 의미의 접속 부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부사이기 때문에 뭔가 절이나 부역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 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nonetheless. 그쵸? 그러면 역시 여기도 연습 문제를 뭘 풀어보냐면 한 번에 풀어주세요. 책이 양심이 없네, 제가. 은서랑 아이님 필기를 잘 하고 수업이 끝나면 꼭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서랑 아이님은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지, 얘들아? 그럼 이제 풀었을까? 같이 확인 좀 해볼까요? 3번 볼게요. Dad came to football games whenever I played. 아빠는 내가 경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 경기장에 찾아오셨습니다. I never told him how to get to a game. 내가 어떻게 했는지 결국 아빠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죠. He just showed up. 그냥 단지 짠 하고 등장하셨습니다. Then 또는 when I left the field at the end of a period. 필드를 떠날 때 He would call me over with his hand. 손을 흔들면서 내게 대신을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then을 쓸까? when을 쓸까? 어떤 걸 쓸까? 이게 자꾸 속삭이신다. then을 쓸까? when을 쓸까?
whe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when을 쓰지 못할까? 마지막 문제만 볼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지. 지금 한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몇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1번 I left. 다음에 he would call me. 여기가 1번 주어 동사, 2번 주어 동사. 한 문장 안에 절이 몇 개가 들어가 있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절과 절을 이어 주려나. 기본적으로 컴마만 있으면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된거 when을 지운 상태에서 보면 접사가 있어? 없기 때문에 절과 절을 이어줄 수 있는 when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를 골라주는 시간 부사 접속사를 골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when이 됐어? 그러면 내친 김에 우리가 아까 먼저 배웠던 이 분사 구문으로 종속절을 한번 간단하게 붙여보도록 합시다. When I left the field at the end of a period. 여기를 분사 구문으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디를 고친다? 종속절을 고친다. 주절은 주의니까 고치면 안 되겠다. 종속절 고칠게. 1단계 뭐 한다 그랬지? 접속사. 2단계.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비교해서 서로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 서로 같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지? 그냥 다 쓴다 그랬죠. 비교해봐. I, he.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I 똑같이 써주면 분사 구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지? 동사를 비교할게요. 동사의 시제 먼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left 무슨 시제? left 단순 과거 시제. 주절은 would, call, will의 과거 형태 나와 있네요. 그럼 과거로 같은 시간이니까 우리 분사를 기본 단순 분사를 쓸 때 완료 형태의 분사를 쓸게요. 단순 분사 쓰면은 그럼 이제 뭘 판단해야 돼? 원래 있던 동사의 태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능동이니 수동이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능동태였겠죠. 그러면 I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할까? I, 리, 비, 더, 빌드 하고 나와 있으면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고쳐지게 되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됐어 얘들아? 다음에 넘어갈게요. 너무 빠른 거 아니지 얘들아? 괜찮나요? 다음 포인트 14 명사절 접속사 if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if는 무엇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뭐뭐라면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를 알고 있기도 하지만 if는 whether가 이끄는 절과 마찬가지로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면서 뭐가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사, 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제목을 쓸게요. 불확실성의 접속사는 일단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습니다. whether와 뒤에 둘 다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등의 문장 상품 모자라면 완벽한 형태의 절이 나오게 되고요. 둘 다 공통점 먼저 쓰도록 합시다. 명사절 이끌게 될 수 있습니다.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 역할, 보호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얘들아 미안해? 미쳤구나. 여기 지금 여기 1번은 이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 맞지. 기본적으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모든 역할이 있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전치사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 두 번째 있는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쓰이면서 명사절이긴 하지만 한정적이고 제약되어 있습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언제나 동사 뒤에서만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할 수 있는 명사절이 그럼 쉽게 생각해서 문장 맨 앞에 if가 이끄는 절이 나와 있으면 그 if 절은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문장 맨 앞에 if 시작하는 절이 나왔으면 걔는 명사절일까, 부사절일까? 부사절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왜? if가 명사절이면 항상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 동사 뒷자리라고 했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 힌트. whether나 if 자체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불확실한 의미를 가진 명사절 이끄는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의 의미도 그렇게 뭔가 확신하지 못하고 궁금하게 여기거나 물어보거나 잘 모른다 등을 설명하는 의미의 동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동사가 여기 세 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ask, wonder, inquire. ask, 물어보는 거죠. wonder, 궁금하게 여기는 건지, 다음에 inquire 역시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들이죠. 플러스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나 몰라요. not, no. 모름을 설명하는 이런 부정동사 보면 뒤에 또는 be not sure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be not certain 이런 불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죠. 또 뭐가 있지? 의심스럽네,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하다. doubt 라든지 이런 동사 표현 뒤에 나와 있는 if 절이나 whether 절은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조건 무슨 역할이니까? 목적어인 명사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 동사들 외워주는 게 훨씬 더 if절이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판단하기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외워주세요. ask, wonder, inquire, not know, be not sure, be not certain. 여기까지 됐나? 그럼? 그리고 이제 이런 큰 특징 말고 좀 작은 세부적인 디테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f가 whether가 있는 명사들은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을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맨 끝에다가 그냥 똑같이 or not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whether가 이끄는 명사죠. whether는 바로 뒤에 or not이 올 수 있다. 하지만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if or not 바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얘는 우리가 틀린 표현이 됩니다. 절대 바로 뒤에 or not을 갖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차이점까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다음 참고 볼게요. 참고. whether가 이끄는 절은 뭐뭐이든 아니든 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문장 전체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불립도 이건 구문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나와 있는 예시 문장 보도록 할게요.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have to accept the reality. 문장은 하나죠. 어디가 주절인가요? 어떤 게 주절이지 얘들아? 문장 하나인데 지금 주절과 문속도 나뉘어져 있죠. 어떤 게 주절인가요? You have to accept the reality. 이게 주절이지 얘들아? 주절의 문장 성분을 분석해볼까? 너는 have to accept, 받아들여야 해. 무엇을? 현실을. 어때? 주절이 완전한 상태니 불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죠. 그 앞에 있는 whether가 이끄는 절은 꼭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무슨 절이다? 아, 그럼 얘는 전체 문장의 줄을 요청 설명해주는 부사 절이었구나. 소리가 있는 거겠죠. 여기는 이렇게 부사를 쓰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연습 문제를 하나밖에 없긴 하겠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조금 쉬었다가 가도 되겠지? 그렇죠? 제가 목이 나와 아프네요. 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괜찮아, 얘들아? 그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e was fond of saying that.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는 걸 좋아했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관리하는 것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대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You can never tell. 여러분은 절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지 못한데 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단지 그냥 살펴보기만 미안하다. 프로그래머들을 그냥 단지 살펴보기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말할 수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야, 불확실한 내용이야. 불확실한 내용이죠. 특히 앞에 동사가 결코 말하지 못해요라는 부정적 의미의 동사가 남아있죠. 이거를 외대로 쓰고 있는데 어때? 단지 그냥 보기만 함으로써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지 어쩐지를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불확실한 내용의 해외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절 자리가 되었으므로 이 문장을 있는 문장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whether는 뭘로 바꿔서도 괜찮다. if로 바꿔서도 괜찮다. 동사 can, never, tell의 목적어 자리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be, fond, 무슨 뜻? 무엇을 매우 좋아하다. 좋아하다. 수거입니다. 대절은 saying 동사의 자체 목적어인 명사절 자리가 되겠죠? 대절의 조는 biggest problem이라고요. with부터 프로그래머까지 묶어서 주어인 명사 설명하는 거니까 am 처리하시면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였고요. 다시 비동사 자체가 자기의 주격보를 이렇게 대절로 가지고 있는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을게요. 여러분은 결코 외도 이하를 말할 수 없다. 다시 외도도 명사절이었으니까 새롭게 저희 등장했으므로 주어, 동사, 나머지는 I, am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약속대로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 포인트 15는 단순 접속사 대신 활용되는 여러 가지 구문들에 관해서 정리해주고 있는데 일단 대신 단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간접 뒤에는 어떤 절이 나온다? 완전한 절이 나온다? 부족한 절이 나온다? 완전한 절이 나오게 단순 접속사 대식은 절은 항상 완전한 절이 있어야 문장 성분이 모자람이 없는 가장 첫 번째 이때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 일단 먼저 설명이 되고 있는데 무슨 가짜 주어였고요. 진짜 주어의 역할을 대시 이끄는 완벽한 주어 동사 등에 있는
절이 진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어의 형태는 명사구나 명사절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대절 당연히 진짜 주어의 명사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whether가 있기는 뭐뭐인지 아닌지 같은 의미의 절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 있는 의주동에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짜 주어절 역할할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소부정사구나 분명사구도 명사적 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어 형태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이리 소부정사구는 엄청 많이 나와요. 또는 가주 진주일 때 이리스 형용사 대절로 엄청 많이 봤던 형태들이 그런 이때 가주 진주 구문에 관한 설명이었고 플러스 이때 간조 구문도 역시 단순 접속사 대를 활용한 구문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대상만 이미지와 대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 절뚝을 쭉 풀어서 써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었죠. 너무 말로만 하니까 좀 맞았지 않을까? 괜찮니 얘들아? 내가 1번이라 구체적인 예시까지는 필요 없다고 설명을 들어가지고 괜찮죠? 모두 다 단순 접속사 대를 활용한 구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구문 만들 수 있냐면 so that 또는 such that 결과 구문 만들 수 있었지. so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서 that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고요. such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꼭 대절이 나오기 전에 명사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1차, 2차를 다 썼구나. 그러니까 일단 다시 쓸게다. 우리가 중등부 때 배웠던 so의 결과 구문은 so를 지금 부사로 취급을 해가지고 so, 형부, 주어, 동사 구문으로 썼던 결과 구문이 되는 거고 이렇게 so, 형부 때 주어, 캔, 동사 다시 2번으로 such를 쓰게 되면 such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such, 형, 명의 어순을 가지면서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문을 가지게 된다. 둘 다 결과 구문이었습니다. so가 부사라서 형부를 쓰고 대주어 동사. such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미는 형태로 대절의 결과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쓰는 거죠. so가 형부, 명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that, 주어, can, 동사, 구문을 써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 구문을 이끌게 될 수 있다. 이 패턴이죠. 기본적으로 무사니까 걔는 바로 형부가 나오고 만약 명사를 쓴다면 명 순서를 쓰면 되는 거고 서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먼저 나와 있구나 라는 순서로 단순 예를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치와 형명, so, 형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결과 구문을 연결하는 접속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완벽한 절이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앞에 있는 형용사의 의미가 이런 감정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들이 나와 있으면 뒤에 있는 대절은 결과 구문이 됩니다. 굉장히 형용사한 감정 상태라서 that 그래서 주어가 분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세요. 감정과 상관없는 일반 형용사들이 나와 있는 상태로 그 대절이 나와 있으면 그 대절은 주로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끌게 예시를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She was pleased that her daughter chose a college close to home. 그녀가 기뻤지. 그녀가 왜 기뻤을까?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절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I'm absolutely certain that I left her keys in the kitchen. 나는 진짜
거의 확신해. 무엇을 확신해? 내가 부엌에 열쇠를 두었었다라는 것을 확신해. 이럴 때는 be certain 부분이 하나로 동사가 되면서 대절을 목적어인 명사절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됐어? 형용사 의미가 조금 중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감정 상태가 있으면 되는 그 감정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부사적인 형태로 보시면 되고 앞에 그냥 일반적인 형사가 나와 있으면 뒤에 있는 대절은 이렇게 목적어의 명사절로 쓸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다음 that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문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That's my car에서 that은 주어, 동사, 도어가 있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I've got that pain in my back again. 내가 다시 내 등에 그 통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that은 뒤에 있는 pain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I learned some people left before the end, but was it really that bad? 정말 그렇게 나빴어? 라고 했을 때 뒤에는 but 이하만 물어볼게요. 주어인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안 좋았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that은 꼭 있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지? 근데 that 썼다는 건 왜 썼을까? 앞에서 이렇게 했던 bad라는 형용사를 그만큼이나 나빴었니? 라고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강조하고 있는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정도부사라고 부릅니다. 지시부사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내용상 정도부사인 거죠. 그렇게는 나빴을까? 제가 자주 쓰는 말 있는 말 있죠.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어. I am not that old. 나는 늙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늙은 건 아니야. 이렇게. 이때 이 that도 역시 old라고 하는 형용사를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꾸미고 있는 부사 형태가 있나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니고 6번을 풀지. 2번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지 얘들아? 다 했지? 그러면 일단 2번은 OX X? 어머 미안해. 고르기구나. 뭘 고를까요? Y 고를까요? that을 어떤 거? that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It is that. 무슨 부분? 이때 강조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프롬부터 스토리구까지 있는 이 부사구가 강조가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뒤에 있던 주어 동사가 이때 강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은 되겠니? aware를 쓸까? aware that을 쓸까? 부분은 전치사, that은 접속사. 그럼 뒤에 형태가 결정해주면 되겠지? 동사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뒤는 절의 형태인 거니까 aware that.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aware of가 맞는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 이게 맞게 되려면 뒤를 절을 쓰면 안 되겠지. 뭘로 고치면 되긴 얘들아? of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이어지고 있던 절을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준동사구로 고치면 뭐로 고칠 수밖에 없을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준동사는 뭐밖에 없다? VING, 동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은 동명사구로 붙이면 된다는 소리겠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 문장 전체는 주어가 choice였지만 대절은 주어가 누구였었지? women, alcoholics가 주어였었지. 그러면 문장의 주어랑 동명사구의 주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동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표현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준동사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 형태로 쓰면 되니까. 불러줄래? 어떻게 하면 될까? aware of 다음에 이걸로 쓰게 되면 남아있던 절은 women, alcoholics, 목적어인 그대로 형태를 써주면 되고요. 남아있는 동사는 동사는 사라지게 되겠지? 능동의 기본 동사였으니까 giving, birth, to 하고 쭉 이어주시면 됐습니다. 목적격 또는 소유격이니까 목적격을 쓰거나 아니면 소유격을 쓴다면 토기 쓰고 스페이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면 이런 전치사구로 쓸 수 있게 됐어? 그럼 이제 관계사 보도록 합시다.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인 역할이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한 방에 하고 있다는 뜻.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절은 완전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절이 불완전한 절을 가지게 되겠죠. 목적어나 아니면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 그래서 관계사를 쓰고 있는 게 맞다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먼저 어디를 보면 좋겠다. 뒤에 이어지는 절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원래 일반 접속사 플러스 원래 있던 대명사로 풀어서 쓰게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그거 기억하고 있을까? 관계대명사가 또는 관계부사가 계속적 용법일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지. 컴마 뒤에는 절대 쓸 수 없는 관계사들이 네 가지가 있죠. 계속적 용법이 불가능한 관계사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 두 가지 있고 관계부사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뭐가 있지? 한마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that. 절대 쓰면 안 되죠. 두 번째가 뭐지 얘들아? what. 상관대 절대 콤마대에 쓰시면 그럼 이제 세 번째부터는 관계부사입니다. 뭘 쓰면 안 돼 얘들아? 절대 콤마 뒤에 why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 how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절대 콤마 뒤에 이어지는 계속적 문법으로 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계사는 그냥 쉽게 바로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시간 관계상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지? 문장의 기본 절은 하나, 2개 이상의 절이 있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정했을까? 2번은 OX, X, 대어를 뭘로 고쳐야지 맞는 표현이 될까? 속절하고 하는 소유관계 대명사 패턴으로 고쳐놓아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왜? 문장은 하나이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절이 몇 개가 보이고 있니? 절, 유부, 펄적했던 하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동사가 나와 있는 또 뭐가 있으더라? earn이라는 동사가 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어느 한 자리는 종속절이라는 소리가 있는 거겠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단 바이올리스트 앤드 피아니스트가 전체 문장의 주어였고 어니 동사가 되겠네요. 비투니아는 이렇게 묶어서 목적어
나머지는 ADM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o's부터 heard까지가 이렇게 주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못한 묶어서 AM 처리하시면 되는 절이 되겠죠. 됐어? 됐나요? 다음에 넘어가세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무엇인들에서 풀을 쓰는 경우, 있을 쓰는 경우, 있을 쓰는 경우 있었죠. 그거를 따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사가 이끄는 절에 빠져있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격이 결정되어진다.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 위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결정하는 소리가 되겠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1번부터 한 번 중에 몇 번을 분류했다. 2번을 풀게요. 됐어? 됐어요. 네, 2번은 OX. OX. 네, 맞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앞에 있던 air transportation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carries 뒤에 s를 붙이는 것까지 맞는 용법이 되는 거죠. this는 주격, 관계, 대명사. 얘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word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은 주어가 뭐였습니까? 문장 전체의 주어는 어디? consists. 이거 하나가 주어가 되겠죠. in technology는 AM 처리하시면 되고요. 기술에서의 발전인데 어떤 기술의 발전인지 from부터 여기 있는 word까지가 기술 발전의 예시로 나와 있는 기술 발전 범위의 예시로 나와 있는 수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contribute가 동사가 되겠죠. 나머지 to까지 묶어서 동사처를 하게 되면 making 부터 마지막 making까지는 목적어가 될 수 있게 contribute to 무슨 뜻?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다 얼마나 immeasurably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이 됐나요? 다음 포인트 18 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다 써도 되는 관계대명사 대신 쓰지 못하는 경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봤죠?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컴마 뒤에 이어지는 관계사절 자리에 대을 쓰면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 그 목적격 자리에 that을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쉽게 말해 컴마 뒤에 that 쓰면 안 되고 전치사 뒤에 that을 쓰면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기본 사항이지만 무슨 격일 때 소유격 자리에 절대 that 쓰면 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되죠. 이건 너무 기본 사항이라 나와있지. 다음 주의 보세요. 접속사 in that 있죠. in that은 하나로 접속사 표현입니다. 이때 that은 일종의 단순 접속사이고요.
전치사인의 목적어인 명사절 이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등등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절이 나와 있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진 절이냐면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라고 해석되어지는 절이 얘는 그냥 하나의 접속사 표현인데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New system is better. 새로운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요. In that 이러한 점에서 어떤 점에서 it provides fast access to the internet. 그것이 인터넷에 훨씬 더 빠른 접속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점. 됐어 얘들아? 그러면 1번 바로 풀 수 있죠. 앞에 뭐가 보이고 있어 얘들아? 콤마가 보이고 있지? 그럼 절대 뭘 쓰면 안 된다. 이것을 쓰면은 관계사 계속적 문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는 37쪽까지 나가보도록 하고요. 풀어야 할 문제가 몇 개 없는 관계로 여기 진도 나간 부분에 있는 모든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문제 풀 때는 반드시 근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디로 점핑하시냐면 많이는 안 낼게. 핵심 예상 문제를 6가지는 풀 수 있지 않나? 너무 적니? 아니요? 한 7쪽? 6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진도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추가로 질문할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있나요?